자, 다시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윤석열에 속해 있는 국민의힘. 그 징계받아서 검찰총장 최초로 징계받은 그 윤석열. 그 윤석열이 지금 제주도 토론하는 거 보셨죠? 네. 근데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 윤석열이 좀 뭐랄까 조금 준비해서 나온 느낌이 조금은 있어. 그러나 아직 멀었어 지금. 윤석열이 준비를 해온 걸 수도 있고, 물론 준비를 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수세에 몰리면 그냥 좀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뭐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막가파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쪽벌 관련해서도 그냥 몰라, 그냥 쪽벌 그냥 해 하고, 어떤 표현을 할 때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아까도 뭐 이럴 거면 당이 해체해야 된다, 뭐 정신머리가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차피 지지율 잘 안 빠지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언론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싸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라든지 유승민 오히려 좀 당황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예. 것을 좀 봤습니다.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막 당내 논란이 있다 보니까 다 국민의힘 신경을 못 쓰겠더라고. 얘네들이 뭐를 하나, 원래 신경도 안 썼지만 뭘 하나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이제 살짝 기사로만 봤는데, 이 기사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떻든 간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뭐 천공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뭐 여전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창희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윤석열의 막말에 이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제는 뭐 이 정도는 그냥 끄덕끄덕 벌게, 옛날에는 뭐 120시간 뭐 온갖 얘기, 왕자 온갖 얘기가 나오면 그때그때 반응이 됐었는데, 이제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무감한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오늘 할 이야기는 댓글, 그러니까 저기 토론이라는 걸 하면서 보여주는 그 수준이라는 게 너무 떨어지고요. 윤석열만 그런 게 또 아니고 네 명이 토론이 확실히 그 하향 평준화돼요. 그럴 수밖에 없지. 얘는 뭐 복지를 증세는 하는데 복지를 안 하겠다 같은. 복지 없는 증세. 복지 없는 증세. 아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증세 없는 복지는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증세 없는 복지 개념이 없다는 뜻이죠. 지금 사실상 복지를 하려면 증세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 대통령 들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복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뭐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한 30% 이상 복지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문 대통령이 사력을 다했지만 실제로 그 사이에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복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저쪽이 생각하는 복지는요,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예요. 시혜적인. 그건 복지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 내가 세금만 잘 내면 상당 부분은 어떤 보편적 복지로서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왜냐하면 뭐 애들 학교를 보내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트이면요, 대학교 등록금까지 무료여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그 국가를 이뤄가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기본 마인드가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세금 더 두텁게 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두텁게 주고. 그거 복지 아니에요. 그 시혜적 복지로는 절대 그 사람들이 올라올 기회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 전체가 복지를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토론들이 거의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천공수님 나오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천공수님 아십니까? 뭘 아십니까라고 계속 물어보면 지금까지 윤석열에 관련해서 등장하는 무속인이 총 5명쯤 된다고 해요. 훌륭하신 분인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왜 윤석열은 왜 자꾸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짜증을 내지만, 실제로 국가 운영을 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한다는 게 드러나면 좀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오늘 발언이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세, 복지 없는 증세 대 이제 기본소득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은 정말 재밌는 그 구경을 하게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여기 국민의힘 토론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향 평준화된 게 원희룡 전 지사가 저 정도였어요. 옛날에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윤석열이라는 이 후보에 맞춰서 질문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똑같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배경에는 그나마 정상인 게 유승민이나 정상인. 원희룡이었는데,
걔네들이 정권을 뺏기고 나서 원희룡도 마찬가지고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박근혜를 배신했다는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바뀌고 나서 반문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한 4, 5년 동안 굉장히 그 반문으로서 구급 포지션을 갖다 보니까 실제로 이성적 사고를 못하는 느낌인데 그 전에 윤석열이나 홍준표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색깔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측면.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보는데 진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지지 안보가 좋아지지가 아니라 오늘은 점쟁이 이야기 언제 하지? 토론을 1시간 40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자빠졌어 이것들이. 언제까지 기다려 그거를. 그리고 질문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답이 오고 또 한 번 또 다른 질문이 가야 되잖아요. 절대 그게 없어요. 그냥 질문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고 토론이 아니던데요. 네, 저는 보면서 야 윤석열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가 한 팀 브로벤스 보여주는 거 느껴지시죠? 네. 정말 원희룡은 서로 다른 생각하고 깐부래매. 예 깐부던데요. 그 당대표를 하고 싶은 욕심이 막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토론의 질과 상관없이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건 결국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지금 뭐 재밌어서 보는 것 같아요. 천공 얘기도 나오고 왕자 얘기 나오고 또 이 지금 제주 공항 확장 부분도 천공이 얘기하더냐 뭐 이 수준까지 갔는데 이제 국민들이 그쪽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의 토론을 사실 이제 잊어버릴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하면서 즐길 게 아니라 이럴 때 사실 우리 쪽에서는 당과 후보와 일체가 돼서 계속해서 좋은 정책들만 발표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왔는데 지금도 뭐 언론에서 계속해서 대장동만 파고드니까 대응하기에 급급한 시간이어서 좀 아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재명 후보가 또 국감 나간 이후로 터닝포인트 우리가 분명히 분기점을 만들어서 우리 정책만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이쪽 코미디는 지금 잠깐 코미디 재밌는 개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여기 조금 사이드로 나가면 이분들 원지사, 유 전 의원, 윤 총장들이 이제 토론회 전에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미애 의원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본인이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1999년도에 4.3 특별법 제정하는데 안을 냈었고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4.3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었는데 제주도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4.3 문제에서 고민하는 정치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다는 사실을 좀 제주도민들께서 이분들이 뭐 공원을 방문했지만 말도 안 그래도 되는 소리.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싶네요. 국민의힘의 전신이 사실은 제주도민들 거의 한 3분의 1을 학살해버린 사건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사과를 최초로 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국가의 폭력을 근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좀 많이 세졌다고 하죠, 지금. 말이 세졌는데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나오네요. 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에요. 녹취로서 그분 표현은 한 군데가 나오는데 정치인은 아니다. 이재명 아니라는 소리네요. 자, 뭐 그 이야기는 뭐 이따가 다른 방송에서 또 할게요. 윤석열의 그 제주도 가서 간담회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왕짜네요. 이것 때문에 윤석열은 컨텐츠가 없는 가운데 보도할 때 여전한 쩍벌 이렇게 나옵니다. 헤드라인이. 이제 진짜로 희화화된 사람이죠. 일부러 아까를 말했듯이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왕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아니 저렇게 사실은 저 쩍벌하는 거 아무리 누가 지적해도 평생 60년 넘게 살아온 거 저 고쳐지지 않거든요. 않는다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고쳐지지 않는 게 명확하고요. 더 신기한 건 저런 왕자 온갖 뭐 막말 뭐 여성 비하 뭐 외국 비하 외국인 비하 뭐 노동자들 비하 이런 막말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아직 그 홍준표랑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명백하게 않는 것이 참 미스테리고 예,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어. 이거 뭐 큰일 나는 이야기 해버렸죠. 이런 정신머리면 우리 당이 없어지는 게 낫다. 진짜 왕이 된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왕자를 그리고 다니더니 국민의힘 해체하시오. 본인이 할 소리입니까 지금? 아니, 굴러 근데 들어간 돌이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어떤 당이든 간에 역사가 상당히 나름대로 있는 당인데 물론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당한 지 한 그때가 7월 말이었죠? 6월 말이었죠. 입당한 지 지금 서너 달 된 사람이
우리 당이 없어지는 게 낫다. 여기서 이제 우리 당은 국민의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당에서 정치 한 20년 넘게 해온 홍준표나 그 당에서 뭐 대권 주자로 나와서 경선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뭐 어떤 생각을 할까 좀 궁금해요. 정말 이게 얘가 정신 제대로 박힌 애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그 윤석열이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자기를 공격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왜 그러냐면 뭐 고발 사주 관련해서 이제 손준성과의 관계 말하니까 뭐 대장동하고 뭐 유동규와 이재명 같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엮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다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자기는 뭐 깨끗하다, 뭐 자기를 뭐 되게 뭐 고발 사주 또 예를 들어서 뭐 비리 가족 비리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자기를 엮으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생각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당 들어와 보니까 자기는 그 조적 지열 말밖에 안 된다. 왜냐면 아니 저기 50억 해먹고 뭐 저기 박대추처럼 몇백억 해먹고 뭐 이런데 자기는 자기 장모 뭐 조금 해먹고 자기 와이프 주가조 조금 한 거는 진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이런 거 잘 보호해 주잖아. 생각하니까 자기는 떳떳하다. 뭐 월급쟁이가 뭐 도덕적 검증 다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핵심을 찔렀죠. 니들이 잘했으면 선거 졌겠냐? 계속 이겼지. 근데 니들이 못해서 진 거를 내가 와서 지금 이 정도 키워놓고 있는데 나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당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이 사람은 일단은 정당에 대한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지금 여전히 특수부 검사의 그 자세로 지금 모든 그 왜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한테도 으름장을 놓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협박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난번 토론회 때부터 유승민 후보도 굉장히 바뀌었더라고. 이 사람들이 지지율이 그렇게 마구 횡패를 부리는 스타일로 보여줘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모두가 다음 시대 정신을 스트롱맨에 진짜 둔 게 맞다. 그러니까 점점 더 세고 과격한 발언으로 그냥 강한 이미지를 심어서 그냥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어. 그렇게 막 꾸자비로 저는 나갈 것 같거든요. 그 스탠스를 취했는데 오늘 이런 정당에 관한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이런 말에도, 이런 발언에도 국민의힘 지지자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마 점점 더 과격한 발언들로 나갈 것 그러면 같아요. 나중에 이제 홍준표 꼴 나죠. 홍준표가 막말. 대선 지방선거 질 때 꼴 나죠. 예. 그래서 생각해봐요. 그 나름 오래된 정당 이름은 바뀌었지만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정신머리면은 이 당 그냥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자기 캐릭터 살려가는 거죠. 지금 반문의 어떤 그 기수 가장 선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주면 그 지지층이 안 떠나가고 있는 상태로 의도적으로 지르는 거고, 그러니까 유승민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만방자하다, 네가 뭔데 이렇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선배들 완전히 개무시하는. 유승민도 할 말 없어요. 바미당 갔다 와가지고 거기 지금 정상적으로 국민의힘에 그 정체성을 가진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말을 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적당히 해라 라는 표현,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는 식으로 그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의 아픈 치부를 건드리지 말아라. 왜 니들 싸움에 우리까지 당까지 건드냐. 우리 이러면 같이 죽자라는 거니까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말을 했었고,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유승민이 뭐 벼락출세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뭐 말을 하면서도 그 윤석열을 이제 깠잖아요. 10원 손해에 준 적 없는 장본은 나라 돈 빼먹고, 그리고 부인 장모는 주가 조작하고, 김만배 등 누나를 거론하면서 쫄리면 그렇게 쫄리면 천공 스님 정법 강의나 들어라라고 표현을 했고, 홍준표는 그 제가 이걸 잘 못해서 그렇지만 그 못된 보장머리 내가 고쳐주겠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 당에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놈이 감히 26년 정치 선배한테 정신머리 바꾸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서 이제
그 초임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너 내가 제대로 보여주겠어. 요즘에 내가 조금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 안 봐주겠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의 이런 발언 관련해서 저는 이게 되게 나름대로 기획되고 참모들의 조언을 받은 어떤 그런 멘트다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권 주자다가 보니까 유권자들에게는 나름대로 동질감을 주고 자기 경쟁자들과는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월급쟁이 공직자 생활을 했다. 이 말은 예를 들면 유권자들에게는 나도 너희들이랑 같은 월급쟁이 생활을 했어. 공직자들에게는 야, 너같이 공직자 하더라도 대통령을 나올 수 있어. 어떤 그래서 동질화의 컨셉으로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정당 관계자들 뭐 유승민이나 홍준표 포함하겠죠. 이 정권이 넘어가겠어. 지방선거 총선에서 박살 났으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기존의 사람들이랑 나랑은 다르다. 차별화가 된다. 그래서 동질감과 차별화를 위한 멘트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모들의 어떤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무튼 그렇죠. 이제 이거는 눈에 띄게 달라졌으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홍준표가 막 뭐라고 해도 거의 선배님 외우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이제 김건희 때리고 장모 때리고 계속 때리다 보니까 이거 세게 나가야 된다. 가면 지지율 떨어진다. 쉽게 표현하면 민주당으로 따지면 이재명이 사이다로 복귀한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예. 그렇게 지금 자기 포지셔닝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준석이 한 말 중에 윤석열의 천공 수승 관련한 이런 문제는 취향의 문제다. 에라 이준석은 지금 당대 대선에 나온 사람들하고 다른 결로 가야 돼요. 다른 트랙이 있어야 된다고. 최소한 너는 정상으로 보여야 되잖아. 이게 취향의 문제니? 대선 주자가? 간단히 말해서 조국 장관 내 압수수색 하는데 날짜를 무속인한테 받아오면 그게 정상이니? 이준석이 지금 이거를 약간 톤 다운시키고 무마시키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윤석열의 실체를 그 무속신앙, 뭐 주술의 힘, 뭐 이런 거에 의존한다라고 알고 나서 실망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계세요. 워낙에 태극기 부대에 가까웠던 어르신인데 윤석열 안 되겠어. 그분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위기 의식을 이준석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게 또 여기서도 한번 꼬면서 말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표현 이걸 어떻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실드를 쳐줬냐면은 나도 강아지 같은 거 나오는 거 유튜브 많이 본다. 취미 활동 그냥 재미 삼아 본다. 그러면서 윤석열도 이런 거 재미 삼아 본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정치라든지 혹은 자기의 어떤 정말 그 기름 화복을 하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실드를 쳐줬는데 참 얘도 힘들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 어디까지 내가 실드를 쳐고 어디까지 내가 이 논쟁을 만들어줘야 되지 하는 거에 대한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준석은 아마 이거 보면서 속으로는 이것도 정말 또라이네. 아니면 이 베이비들 진짜 뭐하는 베이비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 입장에서 자기네들 경선판을 그렇게 폄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뭔가 이렇게 완화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강아지도 좀 들이대고 그러면서 취향 문제를 돌리는 것이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잘 하는 방어다라고 판단하에 이준석이 좀 했을 것 같네요. 아유 이준석 너만 또라이 되십니다. 고생했어요 이준석. 됐고요. 제가 봤을 땐 저쪽 망해가는 길이고. 자, 아까 했던 이야기 잠깐만 그 이야기